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킹 버틀러입니다. GFA컵 1라운드 이제 마지막 한 경기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일명 가수 더비죠. 발라드림 대 탑걸의 경기입니다. 프리뷰 해볼 텐데요. 자, 6강전에는 이미 두 팀이 부전승으로 진출해 있죠. G리그 우승, 준우승팀, 구척과 원더입니다. 1라운드는 일종의 8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4팀을 가려내야 하는데 여태까지 월클, 블라비, 국대팸 각각 6강에 한 자리씩 차지했고요. 마지막 한 자리 가수 더비로 결정되겠네요. 자, 모처럼 선공개까지 다 보고 좀 여유롭게 녹화에 들어왔습니다. 발라드림의 선취골이었어요. 못 보신 분들은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본방송에서 한 번 해보겠다 이런 분들은 어쩔 수 없는데 서기가 센터 서클 부근에서 어시스트를 했고 경서가 오버랩 나가서 파포스에 꽂아 넣는 골을 넣었습니다. 경석이의 조합. 경서가 수비로 가면서 약간 두 사람의 조합을 보기가 좀 어려웠는데 경석이가 결국 앞서 나가네요. 자, 발라드림은 어쨌건 지난 G리그 6강 진출에 성공했고 탑걸은 조별 예선에서 4전 전패, 굴욕이었죠. 그리고 멸망전에서 사실 살아남기는 했습니다만 좋은 시즌이었다고 보긴 어려웠어요. 유정 선수가 굉장히 어려운 시즌을 보냈죠. 유정 선수가 슈퍼루키 센세이션 굉장한 데뷔 시즌을 보냈습니다. 5골에 3개의 어시스트입니다. 예원 선수도 역시나 슈퍼루키라고 할 만한 5골을 기록했어요. 그 중에는 해트트릭 경기도 있었고 멀티골 경기도 있었죠. 조금 더 매경기 꾸준했던 선수는 유정 선수예요. 계속해서 팀의 거의 모든 골에 관여하는 놀라움을 보여줬고요. 예원 선수는 몰아치기에는 능하지만 좀 분산해서 넣는 능력은 좀 아쉬웠습니다. 그럼에도 이 3서 2회의 퍼즐, 발라드림이 그토록 찾던 퍼즐이었죠. 발라드림 또한 개벤하나 못지않게 발라드 여가수 중에 축구 잘하는 사람 찾기가 이 영입풀이 굉장히 좁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예원 선수가 들어오면서 그 갈증을 어느 정도 해결을 했습니다. 이 루키들의 소포모 시즌, 두 번째 시즌이죠. 징크스 없이 명승부를 보여주기를 기대를 해보고요. 지난 G리그 탑걸의 부진, 가장 큰 이유는 김태형 감독이란 생각을 했습니다. 잦은 포지션 변경, 키퍼 포지션도 그러했고요. 선수들이 재기량을 발휘 못하는 여러 가지 아쉬움을 보였거든요. 그래도 김 감독은 하차를 했고 최송용 감독 신정집에 왔습니다. 최진철 감독이 탑걸 대디라는 이름을 불리죠. 같이 한 17경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데요. 최송용 감독 경기수로는 딱 3경기밖에 안 했습니다만 탑걸의 첫 승격을 도왔던, 그것도 탑걸의 실력이 아나콘다 원더우먼과 별로 다를 게 없었던 그 시절이었거든요. 라이벌 팀들을 누르고 3경기 3전 전승 챌린지 1회 때 승격을 했던 것이 바로 최송용 감독입니다. 7전 전승 우승 신화의 그 초석을 닦아줬고 그 바통을 최진철이 이어받아서 슈퍼리그 4전 전승 우승. 아직까지도 4전 전승 우승은 없죠. 탑걸이 유일합니다. 이정은의 국대팸, 액션이의 유일한 우승이었던 슈퍼리그 3회, 그리고 월클의 2연패, 다 3승 1패거든요. 4전 전승 우승은 탑걸이 유일하다. 이렇게 좋은 황금기를 보냈었는데 그 이후에는 탑걸이 좀 성과를 못 내기도 했죠. 보경 선수 좀 아쉬웠습니다. 2골에 1어시스트, 준수한 스탯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보경의 에이스 클래스에는 걸맞지 않은 좀 부족한 스탯이었고 곧잘 득점을 터뜨렸던 다영도 한 골에 그치면서 이제 식스맨으로 좀 전락을 했습니다. 리나 선수 공격 포인트 1어시에 그쳤거든요. 골이 없었고 유빈 선수 한 골에 1어시. 이 리나 유빈 수비 듀오 시절에 제법 골을 많이 넣는 듀오였는데 이 득점력이 많이 내려갔던 것 역시나 아쉬운 부분이죠. 그나마 긍정적인 것은 유빈 선수가 공격수로 포지션 변경하면서 마지막에 골맛을 봤다는 거고 보경 선수도 수비수로 들어가면서 아직 적응 중이긴 합니다만 수비수로 기용된 최근 2경기에서 점점 수비력도 좋아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다만 리나 유빈 시절처럼 서로 유기적으로 커버하는 동작들은 조금 안 나오긴 했거든요. 확실히 수비라는 것은 개인도 잘해야 되지만 이 페어로서 짝을 맞춰서 잘 합을 맞춰야 되잖아요. 자, 탑걸의 가장 큰 수확이라고 한다면 역시 이채연 키퍼의 발굴입니다. 이 키퍼 포지션, 태미 키퍼가 이적을 한 다음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죠. 김태형 감독이 가장 헤맸던 포지션이기도 합니다.
이채연 키퍼로 이 골문을 고정화시킨 다음에 훨씬 좋아졌습니다. 리그에서도 좋은 선방 보여줬고 올스타전에도 뽑혔죠. 저희가 또 직관을 가기도 했잖아요. 거기서 1실점밖에 하지 않으면서 정말 놀라운 선방력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큰 경기를 치르고 나면 큰 EXP 경험치를 먹게 되죠. 더 큰 성장을 이룬 이채연 키퍼인데요. 이 삼서와 예원, 공격력이 막강한 발라를 상대로 어느 정도 선방력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아유미, 태미를 잇는 탑걸의 적통 계보죠. 이 후계자 이채연, 이제 완벽한 탑걸의 골리가 됐는데요. 야, 만약에 불사조가 좀만 살아서 올라갔더라면 이 탑걸과 아유미의 매치업도 어쩌면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렇게 되진 못했고요. 여기에 최송용 감독이 원래 첫 승격을 이뤘던 제자들 리나, 유빈, 보경을 만나게 되거든요. 이 지도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감독을 다시 만난 셈입니다. 여기에 유정 선수가 최송용 감독을 만났을 때, 야, 기존의 아나콘다 개벤저스 연이어서 지도할 때랑 이 유정 선수를 필두로 탑걸을 지도하는 이 맛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탑걸이 뭐 완전한 우승 후보까지는 아니지만 충분히 상위권 레벨로 갈 수 있는 전력이거든요. 여기에 최송용 감독이 드디어 행복 축구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왔고 유정과 함께합니다. 또 컵 대회에서 우승한 경험도 있기 때문에 대권에 도전해볼 만한데 첫 상대부터 만만치 않죠. 발라드림이에요. 발라드림은 현영민 감독과 함께 6강 진출, 첫 토너먼트 진출이었어요. 그러니까 리그에서의 성과가 없었거든요. 리그에 승격한 적은 있지만 바로 강등이 됐었고 슈퍼리그에서 뭐 이룬 게 없습니다. 그리고 챌린지 가서 방출당하기도 했잖아요. 발라드림이 성과를 거뒀던 게 바로 컵 대회입니다. SBS컵 1회 때 최송용 감독과 함께 신데렐라 스토리 쓰면서 우승을 했었죠. 이제 최송용 감독이 적장이 됐습니다. 민서 선수 이제 골대녀 대표하는 대형 수비수입니다. 저는 좀 더 꾸준히 이 나티 선수나 민서 선수 이런 선수들이 올스타에 뽑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도 스탯도 3골에 1어시 수비수로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예원 선수 5골이고 서기가 또 도움왕이었습니다. 6개의 도움이죠. 나티와 동률이었는데 서기가 한 경기 덜 치르면서 승도면에서는 높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난 G리그 또 소갈비 사태, 한일전에 또 이영표와 함께 더블 주인공이기도 했죠. 경서 선수가 2골에 1어시. 약간 김보경과 느낌이 비슷해요. 이 원조 에이스들이 조금 고생한 경향이 있던 게 G리그였죠. 사우리 선수도 그러했잖아요. 정혜인 선수도 토너먼트에 진입하기 전까지 조별 예선까지는 좀 스탯이 부진했고 그건 이현희 선수도 마찬가지였고 뭔가 기존 에이스들의 부진 이런 키워드가 잡혔었는데 그래도 경서가 좀 다른 부분은 수비에서 화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원래도 수비 가담률이 제일 좋은 선수예요. 예를 들어서 공격에서 끊겼을 때 백코트 가장 빨리 하는 선수가 경서고 항상 몸을 다해서 사력을 다해서 수비를 해주는 선수인데 애초에 수비 포지션에 있다 보니까 체력적으로도 좀 아끼는 부분이 있고 슛 코스 예측하는 게 워낙 좋거든요. 지금 제가 슛블락 이런 스탯 안 세긴 하는데 패스를 차단하는 횟수나 슛블락하는 횟수가 현격히 높습니다. 인서 선수가 첫 경기 정예원과 수비를 맞췄을 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예원 선수가 수비를 잘 못하다 보니까 그 포지션을 잘 모르다 보니까 과도한 오버래핑으로 인해서 뒷공간이 너무 열렸고 인서 선수도 빠른 선수는 아니다 보니까 혼자 커버하기가 너무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경서라는 빠른 선수 또 영리한 선수가 오면서 이 수비의 합이 좋습니다. 이거는 리사 키퍼에게도 상당히 든든한 부분이 되겠죠. 키퍼들의 맞대결도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리사 키퍼 항상 5손가락 안에 드는 키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최정상에 가기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워낙 골대녀의 키퍼 뎁스가 두텁잖아요. 캐시부터 키썸 그리고 지금 허경이까지 가세했기 때문에 상위권은 쉽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리사 키퍼 좋은 모습 보여주죠. 이채연 키퍼는 조금 더 신입의 패기로 그리고 길쭉길쭉한 팔다리로 멋진 선방, 순발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사 키퍼도 피지컬 뒤지지 않고요. 안정적인 모습 보여주는데 두 키퍼 다 뭐 잔실수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 키퍼는 경험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두 키퍼 다 상위권에 랭크될 수 있는 키퍼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필드 플레이의 득점력들이 워낙 상당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좀 난타전을 기대해 보겠는데요. 골대녀 3경기에서 21골, 4대3이 지금 3연속으로 일어났습니다. 이런 진기록이 나왔는데, 물론 4대3이 또 나온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보여집니다만, 그에 못지않은 좀 많은 골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식스맨을 비교해보자면 여기선 좀 기울죠. 아무리 다영 선수가 좀 부진하다 하더라도 그래도 구력이 있기 때문에 다영 선수에게 좀 더 부등호가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벤 선수가 좀 나와서 체력적인 이슈, 발라드림의 관리를 좀 해줘야 되는데, 민서 선수도 워낙 뭐 러닝 열심히 하고 전반적으로 체력은 좋습니다만 그래도 탑골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 관리해줄 때 벤 선수가 꼭 필요할 텐데 현영민 감독이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해지고요. 리나 선수의 체력 관리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다영 선수가 잘 기용이 돼야 되는데 김태형 감독 시절에는 다영 활용을 잘 못했어요. 다영 선수 자체가 부진하다는 거, 물론 그것도 있겠습니다만 감독이 적재적소에 기용해주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반드시 포워드만 설 필요가 없죠. 다영 선수가 체력도 왕성하고 맨투맨 마크 워낙 잘해왔잖아요. 박지한을 전담 지우개로서 지웠던 경험도 있기 때문에 리나 선수의 포지션 들어가도 충분히 제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리나 선수를 뺐을 때는 유빈을 내리고 다영을 다시 올리는 방법도 있겠고요. 최성령 감독은 그래도 좀 변화무쌍하게 용병수를 쓰는 편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탑거리 조금 더 6명이 고른 전력이란 느낌은 드는데 거의 백중세거든요. 그야말로 가수 더비입니다. 이런 팽팽한 흐름에서 차이를 만들 수 있는 건 결국 감독들이죠. 최성용 감독 골대녀 대표적인 덕장이고요. 또 탑걸 지도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기대가 되는 부분, 또 유정과의 시너지 기대를 하고 있죠. 채연 키퍼, 다영, 이 젊은 선수들을 또 지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발라드림과 현영민 의외로 잘 맞았습니다. 첫 경기를 제외하고는 역시나 강강약약 도깨비의 팀 컬러. 결승에 간 두 팀, 구척과 원더를 잡는가 하면 또 스밍파와 월크렉에 지는 예측할 수 없는 전력이에요. 탑걸이 딱 미드 테이블 팀, 그 중간 전력의 팀이기 때문에 이 팀에게 강할지 약할지 전혀 예측이 안 됩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이영표가 노잼계 1황, 노잼 축구를 하지만 성적을 내기 때문에 노잼계 1황인데 현영민은 유잼계 1황이에요. 가장 재밌는 축구를 한다고 보여줍니다. 발라드림도 워낙 좀 다이내믹하게 뭐 아니면 도잖아요. 확 이기던가 아니면 확 지던가, 이게 발라드림인데 거기다 현영민이라는 요소까지 가대를 하니까 유잼 축구계 1황 현영민, 또 유잼 축구 발라가 만나서 굉장히 재밌는 경기를 매 경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좀 시원시원하게 좋은 경기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발라드림 25경기 13승이고요. 탑걸 32경기 17승입니다. 발라드림은 최근 2연패입니다. 최근 5경기에서 2승 3패. 탑걸이 좀 더 좋지 않죠? 1승 4패입니다. 조별 예선에서 4번 다 지는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멸망전에서 그래도 살아나게 됐죠. 최근 10경기 4승 6패와 3승 7패입니다. 상대 전적 딱 2번 붙었어요. 1승 1패인데요. 생각보다 양 팀의 가수 더비가 많이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챌린지 1회 때가 첫 맞대결. 두 팀 다 챌린지 시절이었고 이때 슈철리그가 처음으로 출범을 했고 발라드림도 첫 창단의 시즌이었죠. 최성용 감독과 함께한 탑걸, 이게 바로 전설의 우승 신화의 시작이었죠. 승부차기 끝에 승리를 했습니다. 컵 대회에서는 발라드림이 3대1로 6강전에서 제압하면서 준결승 갔고 결국 올더웨이 우승컵까지 들었던 시즌이었어요. 이때 감독이 또 최성용, 그러니까 양 팀이 이겼던 건 다 최성용 감독이 이겼다는 또 재밌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번에 탑거리의 감독이 다시 최성용인데 그러면 이제 탑거리 이길 차례일까요? 어쨌거나 선공개에서는 발라드림이 1대0으로 앞서 나가게 됐는데요. 경서가 2골을 포함하면 탑걸전 강합니다. 2골에 1어시. 기존에 민서가 한 골이 있었고 이번에 서기가 1어시를 추가하게 됐네요. 탑걸에서는 발라의 강한 선수 보경 선수가 한 골 1어시 있었고 유빈 선수가 한 골이 있었거든요. 과연 휘슬이 오를 때 요새는 뭐 한 골 가지고 이긴다고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대경기 연속 4대3이 나왔기 때문에 좀 더 다이내믹한 경기 기대해 보겠습니다. 두 팀 다 우승 경험이 있습니다. 발라드림은 컵대회,
탑걸은 리그에서 각각 우승을 했었고요. 그래도 탑걸이 선배 팀인지라 결승 진출이 한 번 더 있습니다. 슈퍼리그 5회 때 준우승을 했죠. 이때 김태형 감독은 괜찮았었는데 이제 G리그 와서 김태형 감독의 폼이 안 좋았죠. 토너먼트 진출할 수도 한 번 더 있습니다. 승격 강등 횟수도 동일합니다. 승격 2회, 강등 1회, 가수 더비답게 스탯적으로도 비슷한데 다만 발라드림이 한 번에 방출. 탑걸은 G리그 굉장히 어려웠지만 그래도 방출은 안 당한다는 저력 보여줬죠. 디펜딩 챔프였던 그래도 월크를 잡아내는 모습을 한번 보여줬습니다. 지난 G리그 발라는 5, 6위에 해당하는 성적, 탑걸은 7, 8위에 해당하는 성적이죠. 컵 대회만 들여본다면 발라는 역시 뭐 아니면 도예요. 우승을 하거나 1라운드 광탈을 하거나. 탑걸은 두 번 다 6강전, 두 번 다 한 중간 정도 갔던. 탑걸이 계속 이런 것 같아요. 계속 7, 8위, 6강, 미드 테이블, 중간 조금 올라가던지 아니면 조금 내려오던지 미드 테이블에 항상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 발라드림은 아예 우승을 하던가 아예 강등되고 방출되던가 극단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번 가수 더비의 승자가 누가 될지, 스탯으로 생각하면 탑걸이 세 번째 6강전에 갈 수 있을지, 아니면 발라드림이 초대 컵대회처럼 우승 가도로 갈지 궁금해지죠. 감독들입니다. 현영민 감독 16경기 4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승률이 당연히 좋지 않은데 놀랍게도 이것도 올라간 거죠. 아나콘다 맡았을 때 8연패,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고요. 불나방 맡아서 2승 1패, 지금의 발라드림 2승 3패까지 지금의 성적이 됐습니다. 최성용 감독 18경기 8승 10패인데요. 개벤 맡아서 4연패 좋지 않고, 최근 10경기 보시면 1승 9패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나콘다 맡아서 3전 전패, 개벤 맡아서 1승 5패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두 팀 맡아서 1승 8패를 했습니다. 여기에 이 안 좋은 성적에 지분이 상당하죠. 탑걸을 처음 맡았을 때는 3승이었습니다. 3전 전승했고 발라드림으로 우승도 했었고 또 4승 2패. 그러니까 초반이 7승 2패였거든요. 7승 2패여서 1승 8패를 더해서 이제 이 성적이 나오게 된 겁니다. 개벤 아나가 상당한 영향을 끼쳤어요. 두 감독에게. 현영민도 8패를 했고 해성용도 8패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감독은 딱 한 번 맞붙었는데요. 챌린지 1회 때 각각 탑걸과 아나를 지도했었죠. 이때 아나의 경기를 그렇게 밀리지 않았고 거의 대등했는데 유빈 선수가 아마 결승골을 넣었던가요? 중거리포로 원바운드 치면서 윤주 선수가 당시 키퍼였는데 다리 사이로 통과시키는 그 골이 결정을 지었던 기억이 나네요. 챌린지 1회면 벌써 몇 년 전인가요? 상당히 오래전인데 진짜 오랜만에 컵대회에서 맞붙게 됐습니다. 페페 감독의 최고 성적, 불나방을 챌린지 1위로 슈퍼리그로 승격시켰던 그 시즌이었고요. 최성용 감독은 컵대회 발라와 함께 신데렐라 스토리 방출팀 우승시키면서 썼던 기억이 나죠. 최근에는 현영민 감독이 좋았네요. G리그 그래도 토너먼트 진출시켰고 최성용 감독은 개벤저스와 좀 어려웠죠. 두 감독 다 한 차례씩 승격 경험이 있습니다. 최성용 감독은 아나와 개벤을 연이어 맡았지만 두 팀 다 방출이 됐죠. 개벤저스 최근에 10위 최하위로 방출이 됐습니다. 아나콘다가 어려운 것은 현영민이 제일 잘 알아요. 8연패 해봤기 때문에. 사실 이때 방출 제도가 없었어요. 만약에 방출 제도가 이때 있었으면 현영민 감독도 여기 방출 기록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보면 제도적으로 혜택을 본 겁니다. 발라드림과는 좋았어요. 그래도 발라드림의 첫 토너먼트 진출, 본인의 첫 토너먼트 진출이기도 했죠. 발라와 현영민 감독의 케미가 잘 맞으면서 좋은데, 그리고 최성용 감독도 탑걸과는 분명히 좋았는데요. 이게 리그라면 사실은 두 팀 다 뭐 같은 조라고 해도 6강에 같이 가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또 세 자리나 TO가 있었으니까 6강 TO가. 하지만 이건 컵 대회 단 한 팀만 웃을 수 있기 때문에 얄궂은 운명입니다. 공격 포인트입니다. 선공개에서 먼저 골을 넣은 경서 20번째 골이 됐네요. 보경과 동률이 된 셈이고요. 종합 공격 포인트는 앞서 나갑니다. 서기의 13번째 또 어시가 되겠군요.
확실히 수비 쪽에서 좀 분발을 해줘야 됩니다. 민서가 지난 시즌 3골 1어신 거에 비해서 이나 선수 골이 없이 너무 좀 아쉬웠고, 유빈이 이제 공격수로 전향을 했으니까 좀 좋은 모습 보여줄까요? 두 선수의 공격 포인트.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보면 민서보다도 훨씬 앞서서 좋은 스탯을 보여줬는데, 최근의 흐름은 단연 민서란 말이죠. 어떻게 될지 궁금하고, 예원 선수가 역시 여기에 좀 보태줘야겠죠. 유정 선수와의 맞대결. 앞서 서두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제 슈퍼 루키들의 두 번째 시즌, 소포머 시즌이거든요. 진짜 프로에서는 소포머 2년차 징크스가 있는데, 불대녀에서 그런 걸 겪는 선수들이 나오게 될지, 아니면 그 흐름 좋게 이어갈지요. 다영 선수 또한 식스맨이지만 이미 10개 올려놨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골이 더욱 아쉬웠던 지난 시즌인데요. 다영 선수의 부활도 기대해 보고요. 벤 선수, 쉐리 선수나 나다 선수도 최근에 공격 포인트를 올렸잖아요. 벤 선수도 좀 데뷔골 혹은 데뷔어시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출전 경기 수입니다. 경서가 25번째 경기 쿼터 센츄리를 달성하게 되네요. 원래 민서와 서기, 이 3서가 같이 데뷔를 했는데, 경서가 예전에 챌린지 때 한 경기 부상으로 결장이 있었죠. 한 경기 늦게 쿼터 센츄리 달성하게 됩니다. 베테랑 라인이라고 할 수 있죠. 쿼터 센츄리 달성. 이나 유빈 보경은 오랜만에 최성용 감독 만나서 이미 30경기 이상 다 치른 베테랑들이죠. 데뷔 동기들입니다. 예원과 벤과 유정 각각의 활약 역시 주목되는 부분이 있고, 이채연 키퍼도 키퍼로서는 아직 몇 경기 많이 못 치러봤는데 벌써 좋은 모습 보이고 있죠. 자, 이번 경기를 통해서 1라운드가 마무리되고 6강의 마지막 자리가 정해지게 됩니다. 발라나 탑걸, 충분히 저는 어느 팀이든 올라간다면 대권에 도전할 만한 전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발라의 강강약약 팀 컬러, 도깨비 팀, 우승 아니면 1라운드 탈락이다. 이번에도 그렇게 보여줄지 궁금해지고요. 탑갈은 컵 대회 한정에서는 항상 6강이 한계였거든요. 그렇다면 6강까지는 간다, 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상대가 또 난적인 발라인데 이 가수 더비 자존심 대결이 아주 재밌게 됐습니다. 특별히 최성용 감독에게 좀 주목이 되는 것은 역시나 오랜만에 개벤 아나의 1승 8패 그 굴레를 벗어나서 좀 팀다운 팀이라고 언급을 해야 될까요? 전력 좋은 팀이 왔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킹버틀러였습니다.